수사닫기 첫 순서 오늘의 뜬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부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개표 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경기, 인천을 포함해 8곳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과 충청권을 석권하는 등 모두 9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숫자만 보면 새정치연합이 다소 선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새누리당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세월호 참사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지만 최대 승부처였던 수도권에서 경기를 사수하고 인천을 빼앗아와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특히 역대 지방선거는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서 집권 여당이 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징크스도 깼습니다. 반면 야당도 서울에서 시장은 물론 구청장 25곳 중 20곳을 석권하고 여당의 전통적 텃밭이었던 부산과 대구에서도 선전을 벌였는데요. 결국 여당에는 세월호 참사와 무능한 대응 과정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묻고 정부 심판론만 외친 야당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내는 절묘한 민심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의 선방이라는 단어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번에 꽤나 중상을 입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아닌 거 보니까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선전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새누리당은 선거 막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정부 무능에 대한 심판론을 정권 수호론으로 맞받아친 건데요.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을 앞세운 새누리당의 마지막 호소가 보수층 결집을 견인해내면서 선전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정권 안정론이 숨은 표심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특히 세대별 투표 성향에서도 보수층의 결집 양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새정치연합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20, 30대의 심판투표에 맞서 50대 이상 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초박빙의 접전이 펼쳐졌던 경기, 인천과 부산에서 위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입니다. 세대별 대결 양상은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승패를 가른 핵심 요인이었는데요. 앞으로 선거에서는 지역 간 대결 구도가 다소 희석되고 세대별 대결 구도가 선거의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속으로 가장 노심초사했을 곳이 청와대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선전에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선거 패배 시 조기 레임덕까지 걱정해야 하는 최악을 피하고 박 대통령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됐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한 표 한 표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 개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타격을 입은 국정운영 주도권을 회복해 가면서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 공직사회 개혁 등 국가 개조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과연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좀 뭔가 개선하고 바꿀 것이냐,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관심인데요. 네, 변화의 강도는 청와대가 이번 선거 결과를 해석하면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한 이번 선거 결과 그 자체가 국민의 소중한 민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됐다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이번 선거 결과를 정권 소론에 대한 지지로 해석할 경우 국정운영 기조에 적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 쇄신 폭도 작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총선까지 중간평가 성격의 전국 단위 선거가 없고 이번 선거를 통해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대한 장악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큽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가유공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개혁 과제 전반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 중 공개될 인적 쇄신의 내용과 강도가 국정운영 기조 변화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인적 쇄신 문제 중에 하나가 KBS 사장의 문제도 사실 걸려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KBS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기루한영 KBS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다룰 KBS 임시이사회는 오늘 오후 4시 시작됐습니다.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이사 7명과 야당 추천이사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사회에서 길 사장의 해임 제청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고 이사들의 과반 찬성이 나오면 길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해임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청와대의 보도 외압에 따라 길 사장이 보도국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발언에 대한 이사들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추천 이사들 중 상당수는 김 전 국장의 말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그 발언이 사실이라고 해도 해임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회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표결이 연기되거나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KBS 양대 노조는 길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면 파업을 즉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파업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KBS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측은 해임안이 부결된다면 이사들의 정치적 판단이 고려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KBS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박근혜 정권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또 KBS 사태 해결에 키를 쥐고 있는 KBS 이사회에 대한 투쟁도 시작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월드컵 중계 차질 등 방송 파행의 장기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였습니다.